폭풍 업로드 가겠습니다. 33차시에요. 30년대 독립운동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00쪽에서 201쪽이고요. 30년대 초반 독립운동인 만주입니다. 만주 지역에서 독립운동.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만든 프린트의 제목들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제목, 내용, 어떤 제목, 내용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내용들이 어떤 제목에 들어가는지를 꼭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30년대 초반 만주에서의 독립운동 살펴볼 거거든요. 일단은 30년대 초반 독립운동인 만주. 그러면 우리는 어떤 걸 살펴봐야 하냐? 이걸 살펴봐야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을 한번 정리해보자.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1910년대에 모습이 있을 거고 1920년대의 모습이 있을 거란 말이지. 1910년대는 목표가 뭐였냐면 독립운동 기지건설이었어요. 옆에다가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지. 1910년대는 독립운동 기지건설이어서요. 북만주는 너무 오래전에 했는지 몰라도 명동학교 서전서숙이 있었지. 남만주는 선생님이 시옷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신민에 관련해서 신흥 강습소 신흥무관학교, 그 다음에 경학사와 관련된 것들이 1910년대 만주에서의 역사지. 192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선생님이 선물을 줬지. 192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어떻게 외우면 된다고 했지? 맞아요. 봉청 미스야 삼부통합이었지. 맞니? 맞아요? 그러면 3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3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삼부통합에서 시작되겠지. 이 맥락을 보고 살펴봐야 돼요. 알겠죠? 보겠습니다. 30년대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일단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냐? 한중연합작전이 떠올라야 돼요. 중국인과 한국인이 같이 연합을 합니다. 왜 같이 연합을 하냐? 31년에 만주사변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만주국을 수립하게 되고요. 중국 내 반일 감정이 굉장히 고조돼요. 그래서 중국인과 한국인들이 같이 연합해서 작전을 합니다. 삼부통합운동에서 시작되게 되는데요. 삼부통합운동 이후에 북만주 지역이랑 남만주 지역이 나누어서 활동합니다. 북만주 지역에서는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이전에 뭐였죠? 혁신의회였죠. 남만주는 국민부였습니다. 이 삼부통합운동의 결과 삼부를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를 하나로 합치려고 했지만 하나로 못 합치죠. 북만주의 혁신의회랑 남만주의 국민부로 합쳐졌었지. 혁신의회가 발전하는 게 한국독립당이고요. 이 한국독립당은 먼저 답이 먼저 나왔네요. 한국독립당은 지청청 장군이 이끕니다. 그리고 남만주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되고요. 여기는 양세봉 장군이 활약합니다. 이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들을 다 배웠어요. 김원봉, 김두봉, 양세봉, 원봉, 두봉, 세봉. 우리 이 3봉을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지청청 장군은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 호로군과 함께 작전을 합니다. 이걸 다 세트로 외워야 돼요. 북만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호로군. 이걸 짜증나게 시험 문제에서 얘를 한 세트로 묶어서 내요. 한국독립당, 북만주, 한국독립당, 지청천, 쌍성보, 대전자령, 호로군. 얘를 세트로. 그리고 이 밑에 남만주 또 마찬가지예요. 남만주,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 양세봉, 흥경성, 영릉가, 그리고 의용군까지요. 이걸 세트로, 그러니까 하나만 바꿔서 내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한국독립당은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고 쌍성보 대전자령에서 승리하였다. 이건 맞아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정확히 나누어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일단은 선생님은 필기할 때 교과서는 남만주 먼저 서술하고 북만주를 서술하거든요. 선생님이 북만주부터 한 게 우리가 판서를 했을 때 위에가 북쪽이고 밑에가 남쪽이어야 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위쪽을 북쪽, 밑쪽을 남쪽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외우면 이렇게 외우면 쉬운데 그 이재용 최근에 이재용 아빠가 돌아가셨죠. 이건희 회장이. 그 회사가 뭐였죠? 삼성전자죠. 이거 약간 민망한데요. 쌍성전자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는데 막상 그 애들도 웃으면서 그렇게 외워요. 쌍성전자. 전쟁에서 이기면 어때? 흥겨워. 흥경성.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집에 얼른 가. 영능 가. 피식 할 거예요. 선생님은 그 피식을 원해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하지만 그렇게 외워집니다.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좀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하셨는데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했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네요. 어쨌든 쌍성전자 전쟁에서 이기면 흥겨워. 흥경성. 집에 영능가. 영능가 전투. 그러니까 쌍성전자가 한 세트고 흥경성 영능가가 한 세트라는 것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의미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거 꼭 나누어서 외워야 돼요. 북만주, 한국독립당 한국독립군, 지청천장군, 쌍성전자 전투, 중국 호로군과 활동했다. 그래서 북만주는 히읗, 한국독립당, 호로군, 혁신위, 히읗을 생각하면 조금 쉽고요. 남만주는 그냥 외우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100점 맞으려면 꼭 외우세요. 100점 맞으려면 꼭 외우세요. 선생님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근데 이 한중연합작전 31년 일본이 만주사변 이후에 독립군의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요. 이들은 중국 관내로 이동해서 활동합니다. 이 관내라는 말은 어디냐면요. 중국은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만리장성 안쪽을 관내라고 부르고요. 북쪽을 만주 지역이라고 부르거나 관외라고 부릅니다. 만리장성 끝을 산해관이라고 부르는데 산해관의 안쪽이라고 해서 관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만리장성의 안쪽으로 이동한다는 거. 그러니까 북만주랑 남만주에서 활동하던 이 한국 독립군, 조선혁명군이 이동해서 관내로 들어온다는 거. 왜냐면 일본이 계속해서 간섭을 하니까. 두 번째 제목은 뭐냐? 30년대 독립운동이에요. 누구? 사회주의자의 활동을 볼 거예요. 중국 공산당 안에서, 왜냐면 사회주의자는 공산당이랑 이어지겠죠. 공산당 안에서 민족이랑 노선에 관계없이 우리 민족만 만든 거 아니고요. 중국인들만 만든 거 아니고요. 그냥 공산당, 사회주의자면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듭니다. 반일통일전선. 일본에 반대하는 사회주의자 모임을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동북항일연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북항일연군. 대표적인 전투로는 이들은 보천보 전투예요. 이 보천보 전투에서 활약해서 스타가 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 누구일까요? 우리나라 사회주의자 중에서 핫하게 된 인물. 그 인물은 바로 누구예요? 우리 모두 알아요. 누구일까요? 동북항일연군 보천보 전투에서 활약한 인물? 김일성. 정은이 할아버지가 이 보천보 전투에서 크게 활약하면서 스타가 됩니다. 사실 보천보 전투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전투 아니거든요. 그냥 조그마한 전투에서 승리한 건데 북한에서는 우리 위대하신 어버이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뭐 크게 승리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있거든요. 가르치거든요. 보천보 전투. 우리나라 사회주의자들이 활약한 전투라는 거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민족이랑 노선에 관계없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중국인들도 다른 민족들도 많았어요. 동북항일연군은. 그래서 이 한인들만 모여서 함경도 일대에서 조국광복회를 조직해요. 조국광복회. 그리고 이들은 이후 소련으로 이동해서 활동합니다. 소련으로 이동한다는 것. 마지막 파트예요. 민족혁명당이랑 조선의용대인데요. 중국 관내로 이동한 독립군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입니다. 35년에 난징에서 민족혁명당이 창당되는데요. 이 민족혁명당은 민족주의랑 사회주의가 합친 중국 관내 최대 규모의 민족통일 전선입니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민족주의, 사회주의 모든 걸 합친 민족통일전선 정당을 만들었어.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거든. 근데 여기에 좀 큰 조직이 참여를 안 해요. 누구냐? 임시정부가 참여를 안 해요. 김구가 야 민족주의, 사회주의 합친 이 대규모의 이 통일전선 정당 우리 옛날부터 있었다. 임시정부 있었다. 우리가 왜 또 만들어서 이걸 굳이 이걸로 들어가냐? 임시정부가 있다. 임시정부로 와라.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 김구가 참여를 안 해버려요. 그러고 이 좌파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민족주의, 사회주의가 모두 합해졌지만 이 사회주의가 세력이 세고 의열단 계열이 주도권을 장악하니까 지청천이랑 조소왕 등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해버려요. 약간 이건 뭐냐면 이런 느낌이야. 야야야 우리 방학 때 에버랜드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10반 야 10반으로 해야겠다. 1학년 10반 에버랜드 가자. 막 애들끼리 막 동의 해요. 근데 갑자기 오진규 학생이 나 그때 학원 있어. 나 못 가. 그러니까 또 옆에 있었던 누가 있죠? 10반에? 10반에 누가 있지? 성민이가 나 진규 안 가면 안 가. 홍성민이 나 진규 안 가면 안 가.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나도 안 가 해서 되게 흐지부지 되는. 그러니까 민족혁명당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에버랜드 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민족혁명당을 만들었어. 모두 참여하자 했는데 김구가 나 안 가. 나 안 해. 좌파 중심으로 가니까 나도 안 해. 민족주의 세력이 이탈했다고.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네요. 민족혁명당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다른 단체를 통합해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해요. 조선민족전선연맹.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은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서 조선의용대를 창설합니다. 조선의용대는 정부 수집을 하거나 포로신문을 하거나 후반교란 등의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가 항일투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화북으로 이동해서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하고요. 이게 단체 이름이야. 호가장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둡니다. 여기 1930년대는 여러분 엄청 복잡해요. A, B, C라는 단체가 하나를 합쳐서 가라는 단체를 했다가 가가 쪼개져서 A', B', C'으로 만들었다가 D가 합쳐서 또 나라는 단체를 만들고 또 쪼개지고 약간 30년대는 너무 어렵거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만 다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끝인데 여기 보면 오늘은 전투가 여러 개 나왔어요. 오늘 배웠던 전투 한번 정리해보고 끝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웠던 전투 보겠습니다. 오늘 배웠던 전투는 첫 번째 쌍성전자, 쌍성보, 대전자령, 그리고 흥경성, 영릉가, 보천보, 마지막 호가장. 이 전투들을 누가 어떤 단체가 그 단체의 성격 들을 알면 오늘 수업에서는 뭐 더 배울 게 없죠. 쌍성보 대전자령은 북만주의 1930년대 만주에서 이 1번과 2번 쌍성보 대전자령, 쌍성전자, 흥경성, 영릉가는 어디에서 1930년대 어디에서 만주에서. 보천보 전투는 1930년대 어디에서 30년대 누가 사회주의자가. 호가장 전투는 누가 1930년대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화북지대. 그러니까 이거 다 30년대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쌍성전자는 북만주에서 한국 독립당이 지청천 장군이 이끌었고요. 중국 호로군과 함께 활동했다는 거. 흥경성 영릉가 전투는 조선혁명당 조선혁명군이 양세봉 장군이 이끌었고 흥경성 영릉가 전투에서 크게 활약했으며 중국 의용군과 함께 활약했다는 거. 얘는 동북항일연군이 보천보 전투에서 활약했고 대표적으로 김일성이 있다는 거. 호가장 전투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성공했던 전투라는 것. 이 정도만 정리하면 훌륭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아까 방금 전에 올렸던 33샷이랑 같이 두 개만 봐도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네요. 최대한 빨리 끊으려고 했는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